여기 보시면 믹스인과 변수의 데이터를 리셋에서도 불러오고 있고요. 메인에서도 불러오고 있어요.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가 쓰는 i의 변수와 믹스인은 사실상은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갑니다. 문제가 없게 해놨으니까. 근데 만약에 겹치는 게 있다면 둘 다 데이터를 각각 처리해서 내보낼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 이야기는 여러분이 쓰는 형태를 말 그대로 불러온다라는 개념으로 쓰는 거고요. 이 아이를 이렇게 유주나 다른 형태로 바꿔준다면은 조금 더 다른 기법을 쓸 수 있다라고 일단 얘기는 하고 있어요. 얘기는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지금 아직 다 쓰지는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사후에 되면은 이거를 유주라는 개념으로 바꿔서 써먹을 수도 있을 것이다 정도만 일단은 유추는 해봅니다. 왜냐면 저는 아직 얘를 찾아서 써본 적이 없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만 정말 쓸 수 있구나 정도만 확인하고 말 거예요. 지금은 임포트로 그대로 쓸 거지만 향후에는 아직은 제가 써본 적이 없기 때문에 유주라는 불러오는 기능도 있으니 체크 정도만 해놓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있는 메인에 들어가는 부분들은 일단은 include를 안으로 넣는 방법과 바깥이 있습니다. 따로 빼는 방법이 있습니다. 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왜 굳이 이렇게 설명을 먼저 드렸냐? 처음에 할 때는 우리가 작업하기 편하게 하겠다. 작업하기 편하게 이렇게 쓸 거지만 차후에 CSS를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정리가 안 된 듯한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한다? 어쩔 수 없이 나중에 따로 쓸 수 있게끔 별도로 빼서 쓸 것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무슨 말이냐면요.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여기 어떻게 생각하겠다는 얘기예요. 반응형 위주로 페이지를 짜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일단은 그냥 각 영역별 위주로 작업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영역별 위주로 작업을 하게 되는 거고 반응형 위주로 작업을 하는 건 이후의 내용을 보고 정리를 해서 내가 CSS를 어떻게 내보낼 것인가를 정리를 해서 그때 선정해서 하시면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무엇이 이 가이드, 파일 네이밍 기법과 파일 작업에 대한 가이드가 명확하지 않으면 안 된다. 얘기 드린 겁니다. 자, 지금은 요 기법대로 갈 겁니다. 자, 설명을 좀 드렸기 때문에 이제 자료를 싹 지우고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한 건 다 맛보기잖아요. 그쵸? 없어요. 자, main.scss에서 우리가 써야 되는 아이는 일단 첫 번째 전체를 감싸고 있는 id 랩이 하나 필요합니다. 그러니 id 랩. 자, 지금까지 했던 main.scs스는 import를 제외하고 싹 지우십시오. 보여드리기 용으로 썼기 때문에 필요 없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실질적으로 여기 들어있는 요거 이 자료를 보면서 만들 거예요. 보면서 만들 건데 전체적인 영역이 몇 덩어리로 되어 있느냐를 먼저 체크를 하시면서 보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즉 320 기준으로 자, 영역을 어떻게 하겠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의 영역을 가지고 사용하겠다. 여기 들어있는 이름 좀 엉망으로 되어 있긴 하지만 참고하시면서 그냥 바로바로 작업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심지어 여기는 맨 위에 있는 광고 영역은 하나, 둘, 이게 니드 체인저로 써있는 게 요게 아마 요거 때문에 되는 거겠죠? 자, 8개였습니다. 그럼 8개 영역을 만들 겁니다. 이름 써있는 거 기준으로
조금 이름이 엉망으로 해놨으니까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디 랩이 있었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범위를 직접 쓰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그 내부에 들어가는 아이 중에 두 번째는 헤드 박스. 자, 박스라고 이름을 명령한 이유는 아까 네이밍 기법 위에 썼던 아이 중에 이름이 박스부터 시작하겠다. 아이디 랩 제거하고. 그렇죠? 최초의 이름은 랩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아이의 이름은 광고 영역입니다. 광고 영역의 이름을 자, 이곳에서는 슬라이드 배너라고 썼습니다. 그럼 슬라이드 배너 박스로 쓸 것인가? 슬라이드 박스로 쓸 것인가? 정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저는 샵 슬라이드 박스라고 쓰겠습니다. 향후 점검해 볼 게 있습니다. 광고 차단 프로그램, 애드블럭 프로그램 앱을 켜가지고 차단이 되는가 안 되는가. 가장 많이 차단이 되는 범위 중에 하나예요. 이름 잘못 쓰면. 그 다음에 뉴 박스, 뉴 메뉴. 그럼 이것도 뉴 메뉴로 갈 거냐, 뉴 박스로 갈 거냐 정해줘야겠죠. 쇼박스요? 그 다음에 서브 배너. 보조 광고는 어떻게 할까요? 그냥 서브 박스? 아니면 서브 슬라이드 박스? 서브 애드 박스? 자, 그럼 여러분들은 이 서브 배너라는 영역을 무엇으로 만드시는 게 나을 것 같으세요? 커미셜 박스? 커미셜 박스? 맞나? 아, MMEL인가? 자, 어렵군요. 커미셜 박스. 저의 지식이 한계예요. 자, 그 다음에 광고 베스트 메뉴는 베스트 박스. 좋아요. 자, 뭐든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갤러리네요. 그럼 갤러리 박스. 자, 그러면 여기는 스폰서 박스. 스폰서 박스. 그 다음 마지막은 풋박스. 자, 뭐 푸터박스로 하시든 풋박스로 하시든 헤더박. 만약에 여기 푸터박스로 썼다면 여기 헤더로 바꾸셔야겠죠. 맞추는 거예요. 어구, 잘못 눌렀다. 자, 해서 여러분들은 이런 식의 형태로 썩 통일해서 맞춰줍니다. 실제로는 얘네들은 뭐예요? 그 하위니까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지금 쌌으려고 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먼저 썼습니다만 편하게 하려고 원래는 뭘 먼저 만들어야 됩니까? HTML을 먼저 만들었어야겠죠? 각각의 내용들을 모두 써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아이디랩의 자식으로 들어가는 아이였고요. 그 안에 들어가는 아이들 모두 각각의 태그로 생성되게 만들어 주시면 되는 아이였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써도 상관없지만 사실 우리는 여기서 좀 수정을 하셔야겠죠. 단순하게 의미가 없는 div를 쓰는 것보다는 시멘틱 하는 게 좀 더 낫잖아요. 어차피 익스플로러 9부터는 지원을 하니까. 그러니 첫 번째 있는 이 div는 저는 헤더로 바꿔줄 것이고, 광고가 들어있는 아이는 섹션으로 바꿔주고, 어떤 뉴스나 관련된 자료들은 본문의 어떤 내용들 위주로 들어갈 테니까 아티클. 저는 저 뉴스가 되게 간략하게 들어있으니까 섹션으로 봐요. 그래도 되겠죠.
자, 커머셜 얘도 하나의 광고니까 저는 섹션으로. 그 다음에 베스트 인기 상품 관련된 건 그냥 아티클로. 광고가 아닌 것들은 저는 전부 다 그냥 아티클 위주로 가겠습니다. 자, 갤러리도 아티클로 가고 싶다 그러면 아티클로 가셔도 전혀 관계없죠. 스폰서, 뭐 우리 입장에서 사실 스폰서는 있으면 좋고 없다고 해서 큰 문제 되지 않는 거니까 A 사이드로 보셔도 되겠지만, 또 회사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일 테니 여러분들은 이거를 아티클로 갈지 어사이드로 갈지는 정해 보시면 되겠죠. 저는 그래도 아티클로 놓겠습니다. 자, 그러면 풋박스 푸터라고 작성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현재 상황을 내용을 보시면 헤더, 섹션, 아티클, 그리고 푸터 정도로 내용을 담아 놓은 상태고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는 이 중에 A 사이드로 바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항목이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해 보십시오. 포메이션 박스 나는 뭐 어차피 보조한 거니까 필요 없어요. 그러면 A 사이드. 자, 혹시 또 있나요? 여러분 보시기에. 아니면 난 이건 다른 요소로 썼으면 좋겠어요. 전 메인 태그 필요해요. 자, 메인 태그 일단은 구형 브라우저에서는 동작을 하지 않아요. 자, 그러니까 저는 그냥 과감하게 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냥 사이즈 가지지 않더라도 필요할 것 같아요 라고 하신다면 뭐 넣는다고 해도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만들어 놓은 상태, 혹시나 내용물들이 각각 확인하고 싶다 라고 하신다면은 각각의 내용들 위주에다가 그냥 일단 임시로라도 텍스트 같은 거 하나 써주시면 이건 뭐가 들어오는 거구나 라고 확인이 가능할 테니까 이렇게 할게요. 자, 요래 놓으면 여기에 뭐가 있어요 라고 눈으로 일단 볼 수 있으니까 사전 점검용으로는 나쁘지 않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과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SCSS를 통해서 작업물을 진행을 할 건데요. 진행을 하면서 볼 때 단순하게 브라우저 이렇게만 띄우고 쓸 수 있겠죠.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여러 브라우저의 상황과 내용을 다 보셔야 되기 때문에 다양한 브라우저를 다 띄워놓고 보셔야 되고, 첫 번째. 두 번째는 관련해 있는 앱. 세 번째는 실제 기기들을 다 꺼내놓고 같이 작업하시면서 보셔야 돼요. 물론 개발자 모드 띄워서 당연히 확인하실 수도 있겠죠. 굉장히 다양한 상황들을 체크를 하시면서 보셔야 여러분이 원하는 디바이스 환경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또 점검을 해봐야겠죠? 자, 실제로 우리가 원하는 사이즈 기록들을 이제 반영을 해보자. 자, 미리 얘기를 해요. SCSS는 이렇게 그냥 작업하시고 저장하시면 에러예요. 100% 에러예요. 그러니 안 쓰는 건 무조건 주석 걸고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자, with 랩 써보도록 할게요. 전 여기다가 가로값 100%라고 쓸 겁니다. 당연하겠죠. min, with 최소한의 값은 있을 겁니다. 320 자체를 들어갈 필요가 없이, 스마트폰 기반의 내용을 들어갈 필요 없이 일단 저는 min, with 320 픽셀이라고 써도 되지 않을까라고 일단 생각을 해요. 단위 관련된 건 잠시 뒤에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높이값도 하나 필요하겠죠? 높이값 오토라고 일단 써보도록 하고요. min, height라고 써서 그냥 800 픽셀이라고 그냥 써보겠습니다. 작업 그대로 반영되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백그라운드 컬러를 통해서 체크해 볼 겁니다. 이거는 그냥 임시 확인용이기 때문에 바로 지울 거예요.
점검해 보시면 그대로 반영이 되는 거 모두 체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이즈 내용과 백그라운드 컬러 들어간 거를 체크하시고 점검되는 것도 보시고 실제로 우리가 앞에 체크했던 내용에서는 믹스인을 통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각각의 모바일, 타블렛, 랩탑, PC 아이들을 통해서 작업을 진행할 수 있게끔 세팅을 했었죠. 그럼 이 내용 모두 우리는 include라고 써서 각각의 내용에 들어갈 내용들을 모두 작성해서 써야 할 겁니다. 자, 지금 값을 아무것도 안 넣어서 생기는 문제겠죠? 그럼 모바일에서는, 랩탑에서는, 타블렛에서는 어떤 사이즈에 어떤 내용들을 줄 거냐? 라고 놓고 봤을 때, 일단 모바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바일에 들어간 내용들이 난 민 위드가 맞아. 그럼 그대로 가는 거고요. 민 헤이트가 맞아. 그대로 가겠죠. 아니야, 난 그 값이 달라질 거야. 그러면 뭐 민 헤이트는 1000픽셀이야. 쓰겠죠. 백그라운드 컬러는 나는 임시지만 색깔을 그래도 줄 거야. 반영이 되겠죠. 위에 바뀌는 거 보이시죠? 어떤 걸 보셔도 다 됩니다.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태블릿 기준으로 사서 난 민 위드가 사실은 필요가 없지만 안 써도 전혀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타블렛이 가지고 있는 사이즈만큼 줄 거야. 모바일이 가지고 있는 사이즈만큼 줄 거야. 라고 한다면 써주시면 그 사이즈 기반으로 동작을 할 겁니다. 자, 제가 쓴 건 애초에 여기 값이 600픽셀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써본 거예요. 자, 최소한의 높이 값도 써 있을 텐데 민 필요하면 쓰시고 난 필요 없어. 그럼 800 그대로 따라가겠죠. 어차피 오토니까. 백그라운드 컬러 해서 색깔을 써주시면 그에 따른 색깔이 일자 반영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죠. 어차피 랩은 말고는 없기 때문에 다 먹는가를 쓰고 있습니다. 백그라운드 컬러 마찬가지 백그라운드 컬러 끝. 자, 그러면 관련된 내용이 들어갈 건데 보니까 여기 랩탑에서 지금 저는 에러가 난 상태네요. 랩탑에 들어가는 이름을 믹스인 처음 만들 때부터 뭔가를 잘못해 놓았나 봅니다. 체크해서 수정을 해야죠. 보면 include 랩탑 그렇군요. 컨텐트가 빠져 있습니다. 이렇게 문제되는 것들은 찾아가지고 하나하나 수정을 하셔야겠죠. 저는 현재 여러분한테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 건 어느 걸 기준으로 이제는 한꺼번에 모바일, 타블렛, 랩탑, PC를 동시에 지금 작업하고 있으니 그 내용이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모두 확인하세요 라고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 아이들도 조정을 하거나 줄이거나 하려면 가능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어때? 아니군요. 자, 그러면 실제로 있는 아이들의 사이즈와 내용들을 한번 보면서 또 추가 작업을 해보도록 하죠. 아이들 앱이 들어간 거는 초반에 확인하고 사이즈 체크하려고 한 거니까
아주 깨끗하게 싹 정리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저는 요거 헤드박스 영역을 보자면 헤드박스는 320에 높이값 50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 옆에 있는 아이, 자, 타블렛 기준에서도 확인해보면 이 왜 이렇게 내려가 있니? 타블렛 기준에서도 사이즈 확인해보면 높이값 50이 그대로입니다. 결국엔 헤드박스에 들어갈 라인은 여러분들은 가로값 100% 그대로 놓게 할 거고 높이값은 50이라고 설정하는 아이가 되겠죠. 거기에 백그라운드 컬러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흰색이라고요. 그럼 흰색이 들어가겠죠. 그럼 우리가 또 확인해 보면 거기에 걸맞는 아이가 들어간다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아이는 스크롤 했을 때 상단에 고정인가요? 아니면 그냥 처음만 입고 끝날 것 같은가요? 고정일 것 같다. 어떻게 판단하셨는지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위에서부터 존재하고 있고 동일한 여기 위에서부터 있죠? 밑에 있는 광고가 밑에 있네요. 그럼 밑인데?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사실 어딘가에 가이드에 써 있을 거예요. 디자이너한테 확인 받으셔야 돼요. 자, 이건 제가 만든 거니까 그냥 제가 얘기합니다. 고정 맞습니다. 상단 고정.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상단에 고정이니까 픽스 탑 버텀 안 쓰겠죠? 레프트 100%니까 맨 앞에 배치할 거예요. 저는 Z인덱스를 조금 많이 줘서 1000. 자, Z인덱스 주는 방법도 회사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긴 하던데 저의 경우는 가장 큰 틀을 베이스 삼아서 가장 앞에 올 아이를 그리고 가장 처음에 주는 아이를 100단위 기준으로 줍니다. 그 중에 헤더 같은 경우는 우리가 모달창을 띄우거나 팝업창을 띄우기 전까지는 가장 맨 앞에 올 거니까 기본 베이스를 1000으로 잡고 기준에 작업을 하는 것 뿐이에요. 회사의 가이드나 내용을 보시고 정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작업을 해놨다는 얘기는 얘를 감싸고 있는 아이 영역에다가 처리하든지 아니면 이 밑에 있는 슬라이드 박스는 여기 위에 있는 높이값만큼 뭐 해야 돼요? 내려가 줘야 되는 거죠. 그쵸? 패딩을 맞추든 나중에 뭔가 다른 작업을 해서 처리하시든 아니면 단순하게 배경을 투명하게 처리해서 겹치게 하시든 고민하셔야겠죠. 자, 저는 근데 이거 그냥 이렇게 사용하지 않을 예정이에요. 왜? 여기 있는 사이즈만큼 밑에서 같이 컨트롤 해줘야 되잖아요. 그쵸? 고민하셔야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아이를 변수를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여기다 만들든 여기다가 만들든 일단은 임시로 저는 헤드 h라는 변수 하나 만들어서 60픽셀. 그럼 헤드 h라는 값은 이 자리에 써줘야겠죠. 그럼 슬라이드 박스는 가로값 100%의 높이값을 달러 헤드 h라고 쓰면 결과는 에러가 납니다. 왜 에러가 날까요? 변수가 내부에 있으니까 얘랑 범위가 다르잖아요. 이거 지역 변수잖아요. 지역 변수이기 때문에 쓸 수가 없는 아이입니다. 전역 변수로 바꿀 수 있나요? 네. 아예 처음부터 바깥으로 빼셔도 되는데 중간에 작업하는 경우라면 이렇게 해서 바꿀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갔는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가네요. 테스트로 썼는데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때 이걸 어떻게 할 거냐? 높이값이 아니라 사실 뭐 해야 돼요? 마진이나 패딩으로 내려야 되는 거 있잖아요. 자, 뭘로 하시든 여러분 자유지만 패딩
탑을 쓸 거고, 이때 들어가는 실제로 높이 값은 사이즈를 재겠지만 아직 따로 재진 않았으니까 일단 임시로 100VH라고 써주겠습니다. 자, 조금씩 다른 단위가 들어가고 있고 우리는 그 단위를 수정할 어떤 기능이 필요하다라고 점검하시면 되겠죠. 해서 내용 한 번 더 점검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는 전혀 문제없이 다 반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만 변환된 컴파일 되는 파일을 확인해 보시면 이거 이상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글로벌 변수를 만들려면은요 우리가 자바스크립트 썼던 개념하고 똑같아요. 변수명 자체는 바깥에 애초에 존재가 하나 있어야 돼요. 바깥에 존재하는 상황에서 작업을 하셔야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는 비워놓으면 또 안 돼요. 이렇게 써주셔야 됩니다. 써주고 나서 내가 어딘가에서 단위가 바뀌었어요 라고 알려줘야 그 값이 실제로 반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글로벌 변수는 생각보다 써먹기가 좀 까다롭다. 그러니 필요하다면 쓰셔도 관계없지만 그냥 그렇지 않다면 에이 몰라 하시고 저기 위에 50 픽셀이라고 그냥 쓰시는 게 개인적으로는 속 편하실 거다라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임포트로 외부로 불러오긴 하겠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내부적으로 써야 되는 변수도 몇 가지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니 그 범위와 내용을 어디다 둘 것인지 여기다 둘 건지 아이디 랩에 둘 건지는 또 고민을 해보셔야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쨌든 간에 상단에 헤더 만들었고 중간에 있는 광고 내용으로 담았습니다. 자, 광고 내용 정리하면서 위에 있는 내용 두 개 정리하면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위에 보시면 아이디 랩에 들어가는 i의 가로값 100% 맞겠죠? 그 다음에 모바일에 들어간 i는 사실 가로값이 최소가 320 얘가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전체 줄 것이냐 아니면 모바일에 줄 것이냐 여러분 자유긴 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있는 가로값을 min with 이쪽 모바일로 써주면 될 것 같고 높이 값은 사실 이제는 필요가 없겠죠. 내용을 우리가 글자 써놓겠으니까 다른 아이들은 모두 삭제를 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혹시라도 나는 색깔만이라도 좀 일단 구분을 해놓고 나서 나중에 보고 싶어요 라고 하신다면은 이렇게 일단은 써주시고 나중에 지우십시오. 자, 마찬가지로 여기 min with 최소한의 값은 사실 굳이 쓰지 않아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아이이기 때문에 쓸 필요 없고요. min with의 값을 좀 풀어주고 싶다 라고 만약에 생각이 드신다면 오토. 자, 타블렛 마찬가지죠. 타블렛 마찬가지로 이 값을 그대로 주고 싶다 라고 한다면 써주시고 쓰다 보니까 느끼는 게 뭐야 min with가 계속 들어가야 돼? 애초에 쓰지 않았으니까 그냥 쓸 필요가 없네요. 자, 찾아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 정리를 하세요. 어쨌든 결국엔 이렇게 최종적으로 자, 보겠습니다. 자, 랩은 이렇게 하고 나중에 한꺼번에 습 딜리트 하면 끝나겠죠. 그럼 헤드박스. 자, 헤드박스를 내용을 쓸 건데 뭐 지금이야 그냥 쓰고 있어 사실 관계가 없어 보이긴 하는데 이제 슬슬 쪼개겠습니다. 우리는 CSS에서 문서를 쪼개는 방법을 이미 익혀 놓았기 때문에 그냥 바로 쪼개도 될 것 같아요. 자, 페이지에서요. 자, SCSS 문서의 페이지에 보시면 커먼과 메인 둘이 있습니다. 자, 헤드박스는 공통 영역이겠죠? 그러니 커먼 영역에다가 common.scss 문서를 만들 건데 이 아이 자체는 CSS로 변환할 생각이 저는 없으므로 언더바를 붙여서 죄송합니다. 이름 잘못 썼네요.
수정하겠습니다. 커먼이 아니라 헤드박스입니다. 커먼 폴더 내부에 headbox.scss를 하나 만들어서 이 내부에 내용을 담을 수 있게끔 쓰겠습니다. 어쨌든 얘는 CSS로 문서 자체가 넘길 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메인에 들어있는 헤드박스 파트를 옮겨 담을 거고요. 자, 옮겨 담으면 없어지는데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뭐 해야 돼요? 다시 불러와야겠죠. SCSS는 문서를 별도로 다시 불러올 수 있는 기능이 들어있죠. 그게 우리는 import 해서 문서의 위치는 페이지 안에 공통 안에 문서로 불러오시면 다시 첨부가 됩니다. 혹시 이렇게 되는 건 가능한가요? 라고 하신다면 가능은 하겠지만 보시는 것과 같이 내부로 이렇게 처리가 될 겁니다. 그럼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dd root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골뱅이에 골뱅이가 두 개 다 같이 들어가 버리면 동작 안 해요. 제대로. 혹시라도 보관법을 쓰면 될까요? 라고 했더니 마찬가지 에러를 뿜어냅니다. 자, 그러니 만약에 이렇게 쓰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아마 된다 그러면 여기가 아니라 애초에 이 헤드박스에서 쓰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는데 되긴 돼요. 뭐 이렇게까지 쓸 필요가 있나 그 생각은 좀 들기는 합니다. 자, 이렇게 쓰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난 랩 안에 관리할 거야 라는 생각에 쓰시는 분들은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굳이 이렇게까지 필요 없고 그냥 따로 뺄 거야 라고 한다면 이렇게 빼셔도 결과는 똑같습니다. 한번 고민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것도 같이 옮긴 다음에 같이 한 번 더 체크하겠습니다. 요거 슬라이드 박스 영역이니까 메인 안에 들어갈 거죠. 언더바 슬라이드 박스.scss 이게 빈 폴더는 기세 안 올라가요. 그래서 지금 슬라이드 쓰고요. 메인에 들어있던 요 데이터를 잘라서 넣어주시고 슬라이드 박스 불러와야 되죠. 안쪽에 불러올 거냐 바깥쪽에 불러올 거냐. 만약에 안쪽에 골뱅이 임포트를 통해서 페이지 안에 불러오실 거라면 아이디 안에 아이디가 생기는 불상사가 생기므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단 차오를 신경 쓰지 말고 add root라고 쓰시면 따로 처리가 되겠죠. 제가 아이디랩 내부에다가 코드를 작성했지만 실제로 CSS로 변환된 데이터는 그렇게 내부에 들어가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얘네들은 그냥 이렇게 따로 빼는 거랑 같은 개념인 거죠. 근데 혹시나 내부에 들어간다는 개념을 인지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시면 내부로 쓰시면 되긴 하는데 그냥 쓰면 아이디랩 내부에 헤드박스라는 형식으로 바뀔 테니까 헤드박스와 슬라이드 박스 모두 이렇게 앞에다가 선택자 앞에다가 add root라고 해서 바깥으로 빼서 쓰는 아이로 처리하겠습니다 라고 입력을 해 주셔야 한다라는 거죠. 단 그런 건 있습니다. 뭐 여기 안에 다시 클래스 박스는 가로가 100% 썼을 때 이렇게 내부로 들어오잖아요. 난 이거 다시 또 바깥으로 뺄 거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중복으로 해서 이건 뭐고 이건 뭐지? 헷갈릴 수는 있어요. 그거는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다 빠지게 처리는 됩니다. 자, 그러면 보시는 바와 같이 헤드박스와 슬라이드 박스를 담았는데 엄밀히 말하면 우리는 여기 있는 뉴 박스, 커머셜, 베스트, 갤러리, 스폰서, 풋 모두 어떻게 돼야 돼요?
임포트로 불러와야 되는 아이들이잖아요. 그러니 자, 쓰는 방법을 요령을 알았으니 이 아이들 모두 하나, 둘, 셋, 넷, 다섯 풋박스를 제외한 위에 있는 5개는 하나, 둘, 셋, 넷, 5개는 메인 안에 들어간 데이터니까 담아줄 거고요. 그 다음에 풋박스는 커먼, 헤드와 동일하게 같은 공간에 있는 아이니까 풋박스라고 순서에 맞게끔 별도로 불러주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실제로는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에러가 발생을 하겠죠. 자, 이쯤 되면 굳이 아이드랩 내부에 들어가는 건 쓸데없이 양이 많아 보이므로 따로 빼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현재는 파일이 없죠. 그러니 저는 각각에 들어가는 아이들 모두를 동일한 이름으로 쓸 거기 때문에 해당하는 위치를 찾아서 이곳 메인이라는 디렉토리를 찾아서 이곳에 SCSS죠. CD SCSS 안에 페이지죠. 페이지 안에 메인 안으로 들어가서 각각의 파일을 같이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쓰면 이게 잘 안되더라고요. 그럼 SCSS 풋박스 빼고 슬라이드 박스 있으니까 빼고 나머지 다 실수 한꺼번에 하려니까 언더버가 빠졌어요. 그럼 이렇게 파일들이 모두 들어가겠죠. 자, 동일한 방법으로 커먼, 공통 영역 안에 들어가는 아이도 하나 필요합니다. footbox.scss를 만들어서 써주시면 되겠죠? 자, 좀 빨리 썼습니다만 결론은 하나예요. 각각에 들어갈 데이터들을 이제는 그냥 한 군데 쓰지 말고 별도로 모아서 관리하시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만약에 그런 분들도 있어요. 여기 있는 페이지 메인 이름 똑같고 커먼 똑같은데 굳이 이렇게까지 다 복잡하게 써야 돼요. 이것도 난 경로를 변수로 쓰고 싶어요 하신다면 위에 달러 URL 커먼 하시면 이 주소를 그대로 또 하나 더 달러 URL 메인 하시면 값 그대로 담아서 불러올 수 있습니다. 믹스인으로 쓰셔도 관계 없겠지만 이런 식으로 쓰시면 해당 이 변수를 뭐 하시면 되겠습니까? 치는 거예요, 이렇게. 저는 이렇게 쓰는 거 싫어요. 이 값 그대로 그냥 오게 하는 건 없나요? 값 그대로 오게 하는 게 뭐였어요? 구간법으로 사용하시면 앞에 거, 뒤에 거 그대로 처리해서 오게끔 하는 어떤 기법이 있겠죠?
이렇게 쓸까요? 찾아야 되네. 제가 봤을 때는 원래는 요거랑 이렇게 썼었거든요. 옛날에는. 이상하게 경로가 주소가 안 되네. 자, 그래서 모든 파일들을 다 불러올 수 있게 일단은 처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자, 변수를 불러오는 값 처리는 아쉽게도 제가 좀 실패를 하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게 불러오는 게 하나씩 하나씩 쓰는 게 편하시다면 이게 좋아요. 근데 아니야, 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기능을 좀 써보고 싶어. 앞에 썼던 거. 그러면 몇 가지 실험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실험이 바로 이거예요. 달러 import main은 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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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뭘까요? 변수를 목록화 시킨 거죠. 리스트로. 전부 다 따옴표로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만, 이것도 사실은 아까의 텍스트가 제대로 전환을 못 해준다는 단점이 있어서 지금 체크를 해봤을 때 될지 안 될지는 장담은 못 하겠습니다.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긴 하겠지만, 자, 뭘 해보려고 제가 이렇게 썼냐면요. 여기 있는 자료 있죠? 잠깐 주석을 걸고 골뱅이 4 반복하겠다는 얘기죠. 임의의 변수 $i 시작부터 끝까지 배우셨지만 사실은 우리가 자바스크립트에서 뭐의 개수부터 해라 라는 객체 처리하는 아이가 있었죠. for in for인문을 사용하시면 import main을 가지고 쓸 수 있는 기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for가 아니라 각각 처리해라 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자바스크립트의 for each처럼 이치로 만들어져 있네요. 그럼 이 이치문 안에는 저대로 간다면 import라고 해서 여기 있는 구문과 함께 위에 뭘 더해야 돼요? 각각의 처리되어 있는 아이가 붙어서 수정되게끔 해주시는 게 맞겠죠. 근데 아쉽게도 이게 이상하게 동작을 하지 어디 갔니? 않아요. 네. 아쉽게도 제대로 동작을 하지 않아요. 그럼 이거 혹시 변수가 먹을까 해서 요 URL 메인도 한번 괜히 써보면 네, 내나 마찬가지로 참 제대로 동작하지 않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제가 써먹을 수 실험이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실험처럼 이것도 되나 저것도 되나 한번 해보셔야 된다고 제가 얘기 드린 게 이런 거라는 거죠. 안 되는 거 어떻게 할까요? 라고. 일단은 임포트를 여기 변수로 값을 주소와 함께 파일을 적용하는 개념은 지금은 제가 실패를 해서 잠깐 보류를 하도록 하고요. 우선은 이대로 우선은 쓰겠습니다. 자, 제가 근데 요거를 왜 이 실험이나 이거
된다라고 얘기하고 왜 이걸 자꾸 얘기를 하냐면은 차후에 여러분들이 이미지를 불러오실 때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불러올 때 이거 언제까지 쓰고 있으면 너무 길잖아요. 그쵸? 너무 길기 때문에 분명히 이걸 해결하는 방법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게 지금 제대로 지원을 제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썼거든요. 제가 분명히 그게 잘 안 되는 상황이라서 혹시라도 체크를 하면 그때쯤 다시 알려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 뿐입니다. 자, 어쨌든 결국엔 돌아왔는데요. 제가 좀 뻘짓을 많이 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본 거고, 자, 돌아왔는데 결론은 뭐냐? 중첩이 되는 것들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체크를 해보자라고 하는 내용으로 썼고, 공통 영역은 헤드와 풋박스, 그리고 안에 들어가 있는 아이들은 모두 공통된 메인 안에 들어가는 자료들이다. 이것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아까 쓴 거는 헤드박스와 슬라이드 박스 두 개였습니다. 슬라이드 박스로 가겠습니다. 헤드박스 높이 50값 이미 설정이 끝난 상태니까. 자, 슬라이드 박스의 높이 값은요, 제가 임의로 100VH라고 만들어 놓은 상태는 맞습니다만, 실제로 100VH 쓰겠죠? 쓸 거고요. 여기에 min, height를 이용해서 높이값 사이즈를 재서 쓰겠죠. 몇으로 얘를 재야죠. 얘를 평균적인 스마트폰의 높이값이 몇이니 놓고 봤을 때 384는 640, 360은 640, 240에 320, 노키아 이거 쓸 일 있으시면 240까지 고정을 해서 써야 되겠지만, 자, 저는 이거 말고 여긴 320에 568 요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다른 아이들 사이즈 있으면 보시고, 여기서는 568이니까 저는 500픽셀 정도로 잡아내겠습니다. 즉 민헤이트 썼습니다. 자, 패딩 탑의 경우는 아까 헤드박스 자체에 높이값을 50픽셀 걸어놨으니까 그만큼 설정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아진 값입니다. 그만큼 놓아진. 근데 이거를 제가 메인에서 높이값을 50이라고 걸어 놓았었죠. 아까는 이렇게 분명히 썼거든요. 자, 아까는 분명히 이렇게 썼는데 여기서 고민을 하셔야 되고 알고 계셔야 되는 건, 변수를 여기다 써놓고 나서 헤드박스는 뭐예요? 둘은 다른 파일이니까 내가 이거 높이값 몇으로 했지? 왔다 갔다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여기다가 나 이거 기본 변수의 값을 바꿔야지. 여기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럼 돌아가서 값이 설정이 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여기서 또는 여기서 변수를 이렇게 써주는 거겠죠. 그러고 나서 그래야 헤드박스에 들어있는 데이터가 어디로 넘어가요? 메인으로 넘어가겠죠. 메인으로 넘어가서 작업이 동시에 처리가 되겠죠. 요 개념이에요. 자, 그거 설명하고 싶어서 열심히 이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헤드박스 말고 슬라이드 박스에 들어있는 값을 보시면, 자, 가로값, 높이값 설정 다 끝났고 해당하는 슬라이드 박스의 내용이 다 끝났어요. 사실 그러면 더 이상 할 거는 없어요. 근데 왜 제가 계속 여기 있느냐? 아직 타블렛 안 했거든요. 그러니 타블렛 설정을 해주셔야죠. 아까 보니까 include 바깥에다가 쓰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러면 안 되죠.
왜 안 될까요? 제가 만든 믹스인의 자료는 선택자가 없습니다. 믹스인의 각각의 사이즈에 대한 내용은 미디어 퀄은 있지만 선택자는 없어요. 그런 결과물은 안 나와요. 어디다 넣어야 돼요? 슬라이드 박스 내부에다 넣으셔야 돼요. 그래야 동작을 해요. 그럼 이 상태에서 무엇을? 각각에 들어가는 사이즈를 수정을 하시는 거죠. 이때 맨 위에 써놓은 요 가로, 세로, 미네이트 써놓은 이 데이터들은 모두 뭡니까? 스마트폰 디바이스 기준으로 해놓은 거예요. 또 누구? 그대로 복사해서 가져갈게요. 헤드박스에 있는 아이들도 스마트폰 기준으로 써놓은 아이들입니다. 그러니 자, 수정하셔야겠죠. 스마트폰의 높이값 50 그대로고요. 가로값 100% 그대로입니다. 다른 거 건드리는 거 현재 없죠. 타블렛 높이값 50 그대로고요. 자, 가로 100% 그대로입니다. 넘어갑니다. 타블렛 높이값 100이네요. 타블렛 높이값 100이고 가로값 100%입니다. 자, 헤드박스입니다. 지금 현재. 헤드박스에 모바일은 없으니까 패스, 타블렛은 높이값 100픽셀로 바꿔줘야죠. 그러면 또 문제가 생기네요. 값이 변경이 됐다는 것을 전달할 방법이 없게 되죠. 참고하십시오. 어떻게 할까 고민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PC 높이값 100 그대로네요. 그럼 여기도 높이값이 100 그대로 간다라고 확인하셔야겠군요. 당연히 얘도 동일하게 가겠죠. 잘못 썼나요 혹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1920 사이즈 동일할 거고요. 선택이 안 되네요. 잘 보기 똑같으니까 랩탑 타블렛이 50이니까 잘못 썼군요. 얘는 헤드 H로 숫자를 바꿔서 재수정. 결국엔 랩탑과 PC는 사이즈가 다르다. 그럼 어떻게? 새로 변수를 짜 넣으시든지 아니면 내가 당장 바꿀 게 없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연산해서 넣으셔도 됩니다. 그럼 거기에 관련된 헤드박스의 데이터는 모두 사이즈 작업이 들어가게 될 거예요. 헤드박스의 높이 값은 수정이 돼서 들어갔죠. 아까 조금 장난을 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해봤는데, 해보니까 문자로 체크하고 믹스인을 쓰는 거 동작하고요. 함수로 써도 동작은 해요. 둘 다 체크를 해봤거든요. 오른쪽에 보시면 네. 동작은 하는데 문제는 제가 아까 이제 실험해봤던 게 임포트였잖아요. 이게 여기 보고 자 믹스인을 써서 만든 아이를 인클루드로 써서 썼을 때 그 값 넣어서 전달하면 동작을 하고요. 오른쪽에 보면 여기 그 다음에 펑션 함수를 써서 속성에 들어가는 값만 써라 라고 해서 썼을 때도 얘는 동작은 합니다. 물론 뭐 이렇게 제대로 쓰려면 여기다가 URL 이렇게 해가지고 붙여야 제대로 된 어떤 형태가 나오긴 하겠지만요. 동작은 이상 없이 한다라는 거죠. 밑에 것 때문에 일어났어요.
자,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다 먹는데 정작 제가 지금 당장 필요해서 해보려고 했던 아이는 임포트였어요. 임포트에다가는 여기 있는 값을 그대로 갖다가 똑같이 써도 에러. 또 위에 있는 이 믹스인을 통해서 써도 에러 나더라는 거죠. 즉 파일을 불러오는 형태에서는 쓸 수가 없다라는 것으로 확인을 했고요. 만약에 이거를 아예 쓸 수 없느냐라고 한다면 가능은 합니다. 언제? CSS를 불러오는 import URL을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불러올 수 있는 방법은 처리가 돼요.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URL로 불러오신다는 얘기는 CSS를 불러와서 그냥 첨부하겠다라는 개념으로 들어가니까 지금 우리가 쓰는 이 개념하고는 또 내용이 다르겠죠. 다르다라는 것만 우선은 알고 계십시오. 그러니 자, 임포트 불러올 때는 제가 분명히 또 잊어버릴 것 같아서 한 번 더 미리 얘기 다시 할게요. 임포트를 불러오는 경우에는 변수를 써서 공통 이름과 내가 필요한 이름을 따로따로 처리해서 하는 행위 자체는 전혀 있지 않는. 이게 만약에 JS 같은 경우는 이제 다 동작을 하서 처리가 되는데 SCSS는 그런 기능은 일단 지금 보니까 안 되더라. 이거 먼저 설명드릴게요. 저기 위에 있던 얘네들은 아무짝에 쓸모없는 아이였던 거죠.